안녕하세요. ITQ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 9월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강의와 함께 직접 문제를 작성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죠. 파일 메뉴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시험장에는 문서 폴더에 ITQ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답안이 정확하게 전송까지 되죠. 파일 이름은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꼭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부분 제목 표시줄에 내 수험번호와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인 PPTX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저장하고 전송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슬라이드의 크기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체 구성에 보면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러 가볼게요. 위에 메뉴 중에 디자인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해 주시면 와이드 스크린으로 대부분 크기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와이드 스크린 클릭하셔서 A4 용지 사이즈로 변경해 주시고 확인 버튼 맞춤 확인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과 가운데 정렬, 도형에는 테두리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로고는 로고 2번. 자, 이 부분은 ITQ의 픽처 폴더에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파일 없으시면 제가 첨부 파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60점 모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업해 볼게요. 자, 보기 메뉴 중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자, 슬라이드 마스터 6번째에 있는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스크롤바를 위로 끝까지 올려보시면 슬라이드가 하나, 둘, 3장이 있는데 3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지금부터 작업하는 게 설정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하실 때에는 슬라이드 2번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제목에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 얇은 연두색의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직사각형, 사각형의 첫 번째 거 클릭하고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의 글자를 조금 가리는 정도의 위치가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도형의 색상은 아무 색이나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도형 윤곽선에 선은 없다고 했습니다.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물결 모양의 목차를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아까 직사각형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물결 모양은 별 및 현수막의 끝에서 두 번째 거 물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그려보고 나니 물결의 방향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뒤집으시면 위아래로 뒤집으셔도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어차피 제목 쓰는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좌우로 뒤집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개체 회전이라고 하는 버튼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회전 버튼 찾으셔서요. 회전이라고 써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저는 좌우 대칭 할게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아까보단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할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목차라는 글자를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제목의 글자 모양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차라고 써버리면 2번부터 6번 모든 슬라이드에 목차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글자는 쓰시면 안 됩니다. 글자의 모양만 바꿔주시는데요.
도형에다가 직접 바꾸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상하로 뒤집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 밖에 있는 글 상자를 이용을 할 겁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제목 글 상자를 클릭을 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로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약간 도형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테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의 가운데로 옮겨줄 거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바꿔줄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저는 직접 써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쓰고 엔터.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였죠. 글자의 색상은 흰색이었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의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제목 글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하단에 로고를 넣을 건데 로고를 보니까요. 왼쪽 밑에 123 주식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이번에는 그림이죠.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찾아오겠다. 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요. 픽처 폴더에 들어가시면 123 주식회사 로고 2번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 지시사항대로 로고 2번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로고 2번 더블클릭. 배경을 투명하게 해줘야 되죠. 자, 왼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색이라고 있습니다. 색 버튼 클릭하시면은요. 색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지팡이 모양처럼 바뀌는데요. 이때 투명하게 하고 싶은 회색의 배경을 마우스로 딸깍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투명색으로 조정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해서 로고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줄이신 후에 안쪽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려주면 적당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요. 머리글, 바닥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것이다. 그리고 1번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가게 되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번호가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60점 획득입니다. 위에 메뉴 중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원래 편집 상태로 돌아온 거고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엔터키를 치시면 엔터키를 치는 만큼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니까요.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한번 저장을 할 거고요. 이제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났으니 여러분들 꼭 1번 슬라이드부터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자신 있는 슬라이드부터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5번과 6번이 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보면 5번, 6번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1번, 2번이 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 슬라이드 1번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요. 도형을 넣고 이 워드 아트를 넣을 건데 제목을 추가하는 박스가 있네요. 필요가 없거든요. 싹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 빈 화면에서 깔끔하게 작업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도형을 먼저 넣어볼까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도형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번호들은 문제 번호니까 작성하시는 게 아니죠. 자, 도형에 그림을 채워야 됩니다. 도형을 보니까요. 이 도형인데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끝이 잘려 있네요. 자, 오른쪽 끝에 잘려 있는 사각형 도형을 넣어서 그림 1번으로 채울 거고요. 투명도 50%로 하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사각형 중에 세 번째에 있는 잘린 한쪽 모서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는데 도화지의 끝에 부분에 꽉 차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위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이미 쉐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채우기로 했죠. 그림 클릭. 파일에서 그림을 찾겠다. 파일에서 클릭.
자, 그리고 그림은 아까 그림 1번이었거든요. 그림 1번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ITQ 폴더의 픽처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 조정을 해야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보셔서 채우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투명도가 있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투명도 5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50 쓰고 엔터키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요. 위쪽에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5포인트가 세 번째에 있네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끝났습니다. 가운데에 워드아트 넣어볼게요. 삽입에도 워드아트, 삽입해서 바로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넣으셔도 되는데요. 헷갈리시니까 뭔가를 넣을 때는 도형을 넣든 그림을 넣든 아까 머리글 바닥글이나 텍스트 상자 뭔가를 넣을 때는 항상 삽입해서 작업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워드아트 가 모양 있습니다. 워드아트 삽입을 하시는데 대부분 하단 부분에 반사되는 효과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반사 효과가 있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워드아트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나오면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써주셔야 되겠고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변화는 갈매기형 수장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갈매기형 수장이라고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 텍스트 효과에서요.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글자가 보입니다. 텍스트 효과에 변환에 가셔서 갈매기형 수장을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도 많이 쓴다고 쓰는데도 이 변환을 고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갈매기형 수장 위로 휘기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궁서의 굵게예요. 홈에 가서요. 글자 모양은 궁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다시 선택해 놓고 궁서 엔터. 자, 그리고 굵게 첫 번째에 있는 굵게 클릭해 주죠. 자, 그리고 글자 색은 말이 없지만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 형태가 검정색이니까요. 글자 색상까지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텍스트 반사 효과 근접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역시 쉐이프 형식에 가보시면 텍스트 효과에 반사 효과에 있겠죠. 아까 변환 효과 했을 때 같이 해도 될 뻔했네요. 근접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놔보시면 정확한 이름이 뜨거든요. 자,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조절점으로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잡고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도 조절점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자, 로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넣었던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넣었던 거랑 동일하겠네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이죠. 이 디바이스에서 넣겠다. 로고 2번입니다. 따닥 더블 클릭. 다시 한번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겠죠. 그러면 마우스에 지팡이 모양이 따라다닐 거고요. 회색 배경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 로고는 너무 작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0점 슬라이드 1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목차 슬라이드인데요. 들어가 있는 모든 글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들은 도둠의 24포인트고요. 제목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쓰시면 되겠죠. 도형을 이용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도형에 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형 하나, 그리고 직선, 이 직사각형 도형 하나, 그리고 글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 글자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슬라이드 5번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림 4번을 넣어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에 가서요. 제목 추가하는 곳에다가 클릭하고 목차라고 입력하죠.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텍스트는 테두리를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요. 오른쪽에 떠 있는 배경 서식은 닫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도형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 아까 넣었던 사각형의 직사각형 첫 번째 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죠. 도형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녹색 계열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 색이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에 가셔서 도형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메뉴의 왼쪽에 있는 도형 삽입에서 또 넣으셔도 됩니다. 자, 번호가 들어가 있는 저 도형은 어디에 있나요? 많이 봤던 도형인데 갑자기 또 눈에 안 띄네요. 자, 순서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네, 이름이 뭐냐면요. 순서도의 요 끝에 부분에 있는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입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약간 좀 정원에 가깝네요. 자, 그리고 좌우 대칭 해주셔야 되죠. 위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고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글씨를 써주고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셔도 되고 도형 자체를 선택해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글자 모양은 도둠의 24포인트 흰색이죠. 옆에 뜨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도둠에서 홈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도둠의 24포인트 글자 색상은 흰색입니다. 보통 홈에 가서 많이 하시는데 바로 메뉴가 뜨면 여기에서 작업하셔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I의 정의라는 글자를 써야 하는데 도형이 없으니까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쓰는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요.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로 딸깍 클릭만 합니다. 그리고 AI 정의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테두리 선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동일하게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테두리 잡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도형과 글상자와 밑에 있는 도형 다 같이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 선택하실 때 오른쪽 바깥에서부터 도형 3개를 블럭을 잡아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 선택해 놓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필요한 도형들을 딸깍딸깍 클릭해서 3개의 도형을 한 번에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복제하실 때는 Ctrl Shift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로 하나 복제하고요.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총 4개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좌우로는 Shift 키를 함께 눌렀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위아래의 간격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Ctrl Shift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했고요. 이제 숫자는 드래그해서 고쳐주시면 되죠. 안에 있는 내용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클릭해서 국가별 AI와 일자리에 대한 반응. 맨 마지막 제가 AI는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이려고 안 쓰고 입력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넣어야 되죠. 글자 클릭하고요. 테두리 클릭하셔서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링크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이퍼링크 클릭.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문서에서요. 슬라이드 5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끝. 자, 그리고 그림 넣어야 되죠.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4번을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르기 버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그림의 모서리에 칼날처럼 검정색 선이 뜨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만 필요하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정확하게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깁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하시고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하면 1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자, 바로 슬라이드 2번이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 하이퍼링크가 제가 아까 확대하면서 작업을 해서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제가 F5번 눌러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Shift F5번 눌러서 다시 여기 국가별 AI와 일자리에 대한 반응을 클릭을 해보면 슬라이드 5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이퍼링크를 넣으면 글자 색깔이 바뀌는데 지금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링크가 걸려져 있다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설명이 뜹니다. 슬라이드 3번이죠. 자, 요거는 타이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타이핑 느리신 분들은요. 이거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도 다 안 쓰면 점수가 80점이 60점인가요? 많이 좀 점수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보시면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제목은 씁니다. 그리고 본문에 영어 타자 느리신 분들은 단어 1개 정도는 써요. 그리고 모양은 맞춰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조금만 감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글 타자 빠르신 분들은 한글은 다 쓰시기도 하죠. 보통 영어 타자가 느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영어는 좀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점수와 시간을 좀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 대신 그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다 하셔서 A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자, 제목을 추가하는 곳에 1 쓰시고 AI의 정의. 자, 이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를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글씨를 쓰셔야 되니까요.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해서 글자를 쓰시는데 우선 이거 입력하시기 전에 해주실 게 있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 보시면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해놓으시면 아무리 내가 글자 모양을 도둠에 24포인트로 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글자가 자꾸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자동 맞춤을 안 하겠다. 내가 정해주는 글자 크기로 고정이 되어라 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닫을게요. 자, 그리고 내용 입력합니다. 자, 저는 쭉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써볼게요. 자, 글씨 썼죠. 제목 썼죠. 엔터키 치죠. 탭키 눌러서 안으로 한 단계 들어가죠. 자, 제가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눈이 좀 안 좋아져서요. 조금 확대를 해놓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영상을 멈추시거나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요. 내용을 좀 직접 한 번쯤은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 쓰면 더 타자가 느려서 그래도 쭉 입력을 해볼게요. 띄어쓰기 잘 확인을 하셔야 되죠. 저도 오타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천천히 쓰더라도 쓸 때부터 오타는 없게끔 써주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빨리 다 쓰고 나서 오타 찾으려고 하면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오타가 생기면 빨간색 밑줄이 생기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용을 영어를 쭉 입력을 했고요. 우선 문단 기호 좀 바꿔볼게요. 자, 제목부터요. 블럭 잡아서요. 문단 기호 홈에 가죠. 그리고 단락 부분에 보시면 문단 기호 넣는 거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이 첫 번째 제목 문단에 들어가는 이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의 모양은 도둠의 24포인트에 굵게 클릭해주고 줄간격 잘 찾으셔서요. 줄간격 1.5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체크 문단이죠. 본문이죠. 블럭 잡으셔서 똑같습니다. 글머리 기호는 요 대조표 글머리 기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모양은 도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 동일하게 1.5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오른쪽에 보니까요. to them intelligence로 끝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맞춰졌네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절점으로 조정을 했는데 줄이 안 맞는다 하시면 줄바꿈 하고 싶으신 데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부분에 빈 공간이 남았죠? 조절점으로 높이도 좀 조정을 해주고요. 요거 복사할 거예요. 약간 위로 올려놓고요.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복제. 자, 2번 슬라이드에서 도형 복제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제목 클릭해서요. 한 글자 한 글자 지워주고요. 기호가 남았을 때 AI의 정의. 자, 앞에 한 칸씩 좀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본문 지우실 때는요. 한 번에 블럭 잡아서 지워버리시면 우리가 잘 찾아놓은 문단 기호도 같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우시려면 뒤에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지우는데 한 단어 정도는 남깁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요. 나머지 단어는 백스페이스 바를 탁탁탁 눌러서 기호는 남겨두고 입력을 하시는 거죠. 또 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엔터키 치지 않고요. 그냥 내용만 입력을 할게요. 엔터키는 새로운 문단 기호가 나올 때만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구현한 띄어쓰기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절점으로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요. 구현하려는 까지는 맞췄는데 인간의 지자가 맞지가 않죠. 지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자 앞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아까 뭐 누른다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 치면 기호는 따라오지 않고 줄바꿈만 된다. 자, 동영상 넣어볼게요. 동영상은 한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삽입해서요. 오른쪽에 비디오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픽처 폴더에 가볼게요. 이 장치에서 가지고 온다. 픽처 폴더에 가시면은요. 동영상 딱 한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두고 사이즈는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할 겁니다. 도형이 아니죠.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재생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요. 시작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해 주시면 이 슬라이드 3번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네요. 이 두 가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넣고 나서요. 이거 두 가지 안 하면 감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파일의 용량도 가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글자 쓰는 거에 집중하셔서 동영상을 빼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파일의 용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은 넣으셔서 파워포인트의 파일 용량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 4번 할게요. 제목 써야 되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보면은요, 제목 안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작업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목도 꼭 잘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를 넣을 거예요. 가운데 버튼들 중에 표 넣는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 클릭해서요. 열개수와 행개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만큼이잖아요. 하나, 둘, 옆으로 세는 게 열. 하나, 둘, 셋, 밑으로 세는 게 행. 어차피 3열 3행이네요. 자, 그럼 열개수 3개, 행개수 3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테두리 잡아서 약간 오른쪽 밑으로 가져다 놓고 좀 조절점으로 사이즈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왼쪽에 도형 넣어야 되니까 위치 약간 움직였고요. 조절점으로 사이즈 조정했어요. 자, 표 전체 블럭을 잡아서요. 요 스타일부터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 위쪽에 있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입니다. 테이블 디자인에서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 첫 번째 줄에 녹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의 체크를 없애주셔야 제일 윗줄에 진한 것과 줄이 한 줄씩 색깔이 다른 것을
없애실 수 있겠죠. 두 가지 체크 같이 없애주십시오. 자,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굴림이에요. 굴림을 쓰고 엔터. 글자 크기 18포인트 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해주고 가운데 정렬 해줄 건데요. 가운데 정렬을 가로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 위아래의 중간 정렬도 해주셔야 글자를 썼을 때 표의 정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저는 시간 관계상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엔터키 치시면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듯 하다 싶으시면 이 부분은요. 전체 블럭 잡으셔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줄 간격에 1.5로 하시면 시험 문제와 동일한 줄 간격으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그대로 내용 입력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생략할게요. 바로 위쪽에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의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사각형의 네 번째에 있는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선택해서 넣어줄 거고요. 너비에 맞게끔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자, 색깔 채우는 거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테두리 없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에서요. 이번에는 들어가야 하는 도형이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찾으셔서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똑같이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딱 맞게 됩니다. 색깔 그냥 편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모양은 뭡니까?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우선 글씨를 좀 써볼까요? 글씨를 썼더니 글자가 하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블럭 잡아가지고 쓰셔도 되고 도형 선택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글꼴 모양은 굴림의 18포인트 맞게 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 검정색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바깥쪽 왼쪽에서부터 도형 두 개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잘 안 되시면 여기 바깥에 있는 도형 먼저 클릭을 해서 선택하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긍정적 효과도 클릭하죠. 그러면 조절점이 한 개 있는 것 같지만 두 개의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된 겁니다. Shift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하셔서 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은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도형도 넣어볼게요. 일자리 경제 직업군도 한 개 넣어서 선형 아래쪽 효과 넣어주고요. 글자 굴림에 18포인트 해주고 복제하면 되겠네요. 삽입의 도형에 저 도형은 어디 있을까요? 자, 순서도에 있네요. 순서도에 문서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넣어보시면 물결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도형이요.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에 아까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선형 아래쪽 선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에다가 글자를 써보면 또 흰색으로 나오죠. 블럭 잡아서 홈에 가셔서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자, 나머지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제해주고 도형이 약간 작았나 봐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울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제하고요. 안에 글자만 경제 작업군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은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간혹 표가 병합이 되어 있는 게 나오죠.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병합하시면 하나의 셀로 병합해서 내용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슬라이드 80점짜리도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5번 슬라이드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차트와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는 100점이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도형보다는 적게 걸리는 이 차트 슬라이드는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쓰죠. 자, 차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버튼들 중에서 두 번째에는 차트 클릭. 자, 기본 차트로 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엑셀의 창이 뜨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표를 참고로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계열 1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되겠고요. 탭키 눌러서 인도네시아, 탭키 눌러서 브라질. 이때 탭키 누르면 커서가 A2 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내용을 나머지도 헝가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1번은 긍정적, 항목 2번은 부정적. 자, 그리고 숫자가요. 보니까 100% 이 백분율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요. 블럭을 먼저 잡아줍니다. 내용 입력하실 부분 블럭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수자리가 한 자리까지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백분율도 들어가 있지만 소수자리도 한 자리가 있으니까 백분율에 선택하고 소수자리 수 한 자리.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또 눈이 안 좋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입력하시면서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백분율로 셀 서식을 바꿔두었기 때문에 숫자만 37.0, 36.2 이런 식으로 숫자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퍼센트 기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수자리는 마침표로 잘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게요. 이대로 두시면 밑에 있는 항목 3번과 4번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트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 있는 부분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조절점이 뜨거든요. 이 조절점에다가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화살표 모양 나왔을 때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내용만 차트에 반영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X 표시 클릭하시면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위쪽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클릭해도 적용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으로 가세요. 데이터 선택으로 가시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엑셀 창은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이 계열과 차트 가로축이 바뀌어져 있던 것이 변경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범례와 가로축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제목은 도둠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상은 흰색이고 테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죠. 홈에 가서 이제 글자 모양 바꾸시는 거는 쉽게 하실 겁니다. 도둠의 24포인트 첫 번째에 있는 굵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이 흰색이에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검정색으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도 오프셋 오른쪽 넣어야 되네요.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에서 글자 모양 바꿔주시고요. 메뉴 중에 서식에 오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색,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넣은 거죠. 차트 제목 안쪽에 블럭 잡으셔서요. 제목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차트의 제목은 국가별 AI 일자리 인식 반응입니다.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우고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림 영역은 이 안쪽에 흰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이라고 했어요. 차트 제목 옆에 이 차트 영역 부분이라고 뜨는 부분 한 번만 딸깍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란색,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해서 채우기 색은 흰색. 자, 데이터 서식입니다. 부정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래요.
이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부정적 계열이라고 하면 주황색 계열이네요. 클릭 한번 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부정적 계열을 종류 뭐로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요. 선택을 해주고요. 계열을 잘 보고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보조축에 체크까지 해주시고 확인 버튼. 됐네요. 뭐 딴 거 할 게 없는데요. 아, 요거 있네요. 표식이 다이아몬드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좀 바꿔줘야겠습니다. 방금 바꾸신 꺾은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오른쪽에 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식 한번 클릭하시고 표식 옵션 클릭하셔서 기본 제공에 체크하신 후에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요. 크기는 좀 눈에 띄도록 한 10포인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가장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은 닫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값 표시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긍정적 계열인 이 세로 막대형에만 계열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세로 막대형 한번 클릭하죠. 한 번 더 세로 막대형 더 클릭해 주고요. 요 중국 것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위쪽에 값이 표시가 되네요.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도형까지 삽입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이고요. 물결 모양이네요. 별빛 현수막에 아까 넣었었던 물결 모양 넣으시고요.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도형은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이거든요. 자, 효과 중에서요.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일 중에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 잘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도형 스타일에서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는 높은 긍정적 비율인데 도형을 선택하시던지 블럭을 잡으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또 바꿔줘야 되네요. 굴림에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십시오. 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좀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좀 위치가 안 맞는 이유는 차트 모양대로 안 맞춰줘서 그런 거죠. 축을 좀 볼게요. 축이 왼쪽은 0.0%에서 90.0%까지 10%씩 0.0%에서 90%까지 10%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다르네요. 0.0%에서 80.0%까지 20%씩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 거는 10%씩 증가되고 있어요. 숫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에다가 따닥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 아닌데 제가 좀 더블 클릭할 때 옆으로 나갔나 봐요. 숫자를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이 뜨고요. 이때 아니면요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축 서식 들어가셔도 되세요. 자, 축 서식에서 축 옵션 메뉴에 가셔서요. 값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입력되어 있는 값이 100분율이잖아요. 그럼 100으로 나눈 숫자가 결국에는 0.7이 70%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은 80%니까 0.8이라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단위가 20%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를 100으로 나누면은 소수짜리 0.2가 된다는 거죠. 자, 엔터키 쳐볼게요. 자, 그러면 축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분율로 작업하실 때에는 헷갈리시면 100% 그대로 쓰셔도 돼요. 저는 100으로 나눈 값으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축 서식은 닫고요. 자,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없거든요. 눈금선 정확하게 선 클릭하시면은요. 눈금선 양쪽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선택이 잘 됐다는 뜻이겠죠. 자, 이때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를 해서 하단에 표를 만들도록 하고요. 범례도 필요가 없네요. 범례가 테이블 안에 있으니까요. 범례도 클릭을 하셔서 딜리트 키로 삭제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여기에 선이 검정색으로 쫙쫙쫙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들을 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숫자 있는 부분 딸깍 클릭하셔서 테두리 선 생겼을 때 어디서 할까요? 서식에 가서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밑에 데이터 테이블도 글자 있는 부분 클릭해서 서식에 있는 도형 윤곽선 검정색.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세로 축도 숫자 정확하게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해주시면 차트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뭐 따로 먼저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작업을 하면서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작업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요.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시는 것도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차트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넣어 주셔야 되죠. 제목 넣는 부분에 클릭하고 4. AI 응용 분야와 전문가. 자,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가 필요가 없겠네요.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배경에 있는 도형부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 상단에 꺾여져 있는 사각형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사각형의 세 번째에 있는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 클릭하셔서 이 배경에 있는 도형은요. 최대한 크게 그려주시는 게 안에 도형을 채워 넣으시기에 좀 작업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조금만 잘려져 있네요. 그러면 주황색 동그라미로 모서리에 잘린 부분을 좀 좁혀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죠. 도형 채우기 색깔 바꾸시고요. 우선 저는 이 안에다가 글자 모양, 글자를 쓸 건 아니지만 글자 모양도 미리 굴림의 18포인트의 검정색으로 해놓을 거예요. 홈에 가셔서 글자의 모양은 글자를 쓰진 않지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검정색으로 해놓고요. 왜 이걸 미리 했느냐. 이 도형의 이 색깔과 이 윤곽선, 이 글자 모양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이 이 색깔의 이 윤곽선의 이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한 개를 더 복제를 해놓고요.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더 크게 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회전이 돼야 됩니다. 클릭하신 상태에서의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왼쪽 하단이 잘려져 있는 상태니까요. 자, 도형 선택해 놓고 오른쪽 상단에 쉐이프 형식에 가시면 회전이 있겠죠? 우리 앞서서 많이 작업했던 거예요. 상하 대칭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방향이 만들어졌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한 2와 4분의 1 포인트로 하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선으로 하시는 게 결과와 최대한 비슷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형을 하나하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우선 AI 응용 분야,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요거네요. 길이가 좀 긴 편이지 똑같은 도형입니다. 순서도에 저장 데이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만들었던 색깔과 테두리, 글자 모양 그대로 들어가겠죠. 글자 바로 써주시면 되죠. 글자 모양도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형이 흑백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색깔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색에 진하고 옅은 정도만 보이거든요. 좀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그때 도형의 채우기 색상은 조금 차이를 두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3개 쭉 넣어 볼게요. 도형에서요. 하나는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에 화면 표시 기능, 화면 표시 도형 같네요.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이것도 역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디자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색상은 다 작업하시고 마지막에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점수
이 색상은 점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시사항이 없는 것은 꼭 안 바꾸셔도 됩니다. 도형을 찾아서 넣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된다. 시간 내에. 자, 그리고 하트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기본 도형에서. 과학 도형도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입니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이건 역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 주셔야 되고 커서 없더라도 바로 글자 써주시면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죠. 자, 왼쪽에 있는 이것과 하단에 있는 것은 스마트 아트네요. 입체감이 있죠. 항상 스마트 아트는 2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왼쪽에 2개씩 나오는 경향이 높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라고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크게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에서 우선 동그라미 모양의 저 스마트 아트는요. 이 원형 화살표 프로세스형에 있습니다. 프로세스형에서 원형 화살표 프로세스형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해서 아트, 텍스트 부분에 클릭해서 뇌과학, 텍스트 부분에 클릭해서 로봇, 엔터, 산업. 자, 이 스마트 아트 선택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서 스마트 아트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테두리 잘 찾아서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는 도형과 다르기 때문에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바꿔주셔야 되죠. 굴림에 18포인트 바꿔주시고 색상이 알록달록하거든요. 자, 그러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요. 색 변경, 알록달록한 색 중에 아무거나 한 개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꼭 시험장에서는 똑같은 색깔을 고를 수가 없어요. 흑백이니까. 자, 왼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보니까요. 3차원의 벽돌 효과를 넣어달래요. 자, 그러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벽돌 효과 찾아서 벽돌 효과, 3차원의 벽돌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에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을 하신 후에 테두리 잡고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스마트 아트 한 개 더 넣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자, 이번에 이 종류는 프로세스형에서요. 첫 번째 있는 기본 프로세스형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상자가 3개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4개잖아요. 왼쪽 상단에 도형 추가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도형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각 텍스트를 클릭해서 AI 환경, AI 활용. 여러분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다양한 스마트 아트와 도형을 접해보실 수 있어요. 한 개만 저랑 푸신 거는 예로 같이 풀어본 거니까요. ITQ 사이트에서 꼭 여러 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해 보세요. 자, 테두리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글자 모양부터 바꿔야 되죠. 글자 모양이 굴림에 18포인트, 반드시 18포인트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글자 색상이 제가 만든 건 글자 색상이 흰색인데 문제에서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글자색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서 색상 알록달록한 걸로 한 개 골라주고요. 다시 한번 글자 색깔 바꿔줘야겠네요. 스타일을 바꿨더니 그 스타일의 색상을 바꿨더니 글자색이 다시 흰색이 돼서요. 글자 색상 검정색으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첫 번째는 벽돌이었고 두 번째는 경사. 경사 스타일이 몇 번째에 있나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3차원의 경사 선택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조절하셔서 모서리에 조절점 조정하셔서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아트가 옆으로 약간 길어서요. 배경에 있는 도형을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흰색이 됐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글자 색깔 확인하겠습니다. 경사 스타일 하면서 또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그 색깔 바꾸시고 경사 스타일 하신 다음에 글자 색은 마지막에 바꾸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빠르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똑같은데요. 따로 찾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쭉 끌고 가고요. 셰프 형식의 회전해서 좌우 대칭 글자만 바꿀게요. 점과
보통 제목 도형은 대칭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또 도형에 가서 쭉 찾아보겠습니다.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 클릭해서 그려주고요. 헬스케어 쓴 다음에 요거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바꾸고요. 글자 색이 흰색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자 색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도형 선택하거나 글자 블럭 잡으셔서 글자 색 흰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도형이네요. 목차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순서도의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도형 찾으셔서 드래그 해주시고 색깔 마지막에 한 번에 바꾸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색깔은 안 바꿀게요. 자, 오른쪽에 개인 맞춤화. 먼저 도형부터 쭉쭉 넣어볼까요? 배지 같은데요. 기본 도형에 있을 텐데 기본 도형의 배지 찾아서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개인 맞춤화. 자, 약간 회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화살표 클릭하신 상태에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경에 파란색으로 깔려져 있는 도형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제는 쉐이프 형식에 있는 도형에서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해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 도형에서 바로 넣으셔도 되죠. 사각형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거요. 드래그해서 최대한 크게 그려주고요. 색깔 바꾸실 분들은 좀 바꿔주시고 자, 계속해서 도형 넣습니다. 쭉쭉 넣어볼게요. 기본 도형 아니죠. 블럭 화살표에 아까 넣었던 화살표 오각형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머신러닝. 다시 한번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 거 화면 표시 드래그해서 도형 넣어주고요. 정보 보완. 또 한번 순서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서도에 수동 입력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 로봇 엔지니어. 자, 위에 도형이 좀 짧았나 봐요.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 조정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에서 인텔리전스는 기본 도형에 있는 모서리 접힌 사각형이죠.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서 드래그. 너무 두껍나요? 인텔리전스. 자, 핀테크 도형이 도형을 약간 변환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위쪽에만 화살표 있으니까요. 이런 도형이 꼭 블럭 화살표에서 한 개씩 나오거든요. 위쪽에만 화살표가 있는 요거 말고요. 요걸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밑에 사각형이니까요.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밑에도 화살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요. 블럭 화살표의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입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요.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보기 편하시도록. 자, 그리고 도형이 이 화살표의 목이 두꺼워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목 부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있죠. 이걸 클릭하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쭉 빼주시면 도형의 모양이 바뀌고요. 조절점으로 크기 조정하셔서 핀테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 조금 더 위에 주황색으로요. 아이고 요걸로 약간 좀 좀 짧게 해주고 이렇게 모양을 좀 변경을 할게요. 너무 긴가요? 네, 요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대략적으로 유형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세요. 주황색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전환 도형은 육각형이네요. 기본 도형의 육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디지털 전환 좀 너비 조정해 주고요. 여기에서 이 선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두 번 꺾여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 중에서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꺾인 양쪽 화살표 요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6번째에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 하실 때 클릭부터 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헬스케어 도형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회색 점이 생기잖아요. 이 회색 점에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가 갔을 때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움직여서요. 손가락 떼지 마시고 의료 AI 도형까지 들어옵니다. 안으로 쓱 들어와요. 그러면 또 회색 동그라미가 뜨죠. 회색 동그라미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때 손가락을 떼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빨리 떼시면 안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 두께 좀 두꺼운 걸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형 윤곽선 다시 한번 가서 화살표의 양쪽 끝이 동그라미인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넣어주시면 마무리 되겠네요. 여러분들 시간 남으시면 도형의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들이요, 바깥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는데 안에 스마트 아트까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함께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G, 그룹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 컨트롤과 G를 누르셔서요, 그룹화를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왼쪽의 애니메이션은 바운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실선, 무늬, 세로네요. 자, 애니메이션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종류 중에서요, 나타나는 녹색 종류들 중에서 바운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전체 블럭을 잡는데 이때 슬라이드 번호까지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컨트롤 G로 그룹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그룹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요, 실선 무늬 선택을 해주시고 효과 옵션이 가로거든요. 효과 옵션 클릭하셔서 세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5번 눌러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크게 해놓고요. F5번 누르면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확인하시는 거죠. 엔터키 치시면서 확인하시고 동영상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표는 제가 내용은 다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다 입력을 해보시고요. 차트 들어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바운드 되고 세로 실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요, 차트 자체에 아마 테두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차트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F5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테두리가 없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차트 만들 때 여러분께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워낙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글꼴의 굴림 16포인트, 외곽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그러면 차트를 영역을, 이 노란색 테두리를, 이 차트 영역, 노란색 부분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홈에 가서요, 굴림에 16포인트로 바꿨죠. 그러면 다 괜찮은데요. 차트의 제목이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차트 제목은 뭐였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차트의 제목은 도둠의 24포인트의 굵게였거든요. 그러면 차트 제목만 다시 클릭하셔서요, 글자 모양을 도둠의 24포인트의 굵게까지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쵸? 테두리 다 들어갔고요. 윤곽선 들어갔고요. 제목에 글자 모양도 바뀌었고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항상 글꼴과 전체 차트 영역 전체에 글꼴과 외곽선을, 테두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차트 제목이 이 굴림으로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 학생분들께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하던 것을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고치는 방법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함께 수정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마무리하실 때는요,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쇼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간중간 10분에 한 번씩 저장 버튼 누르셔서 저장하시면서 전송도 함께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9월 기출문제풀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